네, 가족 정책론의 14차시 마지막 차시를 접어들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은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강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현황과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도 알아봤어요. 자녀 양육과 교육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제 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고 다문화 출생 건수의 이제 감소로 이제는 향후에도 자녀의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를 하는데 20년에 14만 명을 초과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학생들이 증가하고 이제 중도 입국 자녀와 외국인 학생의 증가세가 이제 뚜렷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 12-5와 12-9를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이제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는 학업 중단율이에요. 학업을 하다가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중단하는 학생들이 이제 은근히 많으면서 이것도 하나의 또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의 학생들에 비해서 4에서 5배 이상이 높았고 제4차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서 보면은 7.7%로 전체 학생과 유사한 수준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 중단율이 0.1%, 전체 학생 0.51%보다 좀 낮긴 하지만 반 정도의 수준을 나타나고 있다. 그러더라도 학업 중단이 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 이제 정책 관련 법이에요. 법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있습니다. 국적법이 있고 출입국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관련된 법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말고사에 제가 낼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다문화 가족 지원의 정책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서 조치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의료,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이런 여러 가지의 교육과 다양한 정책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게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다. 국적법은 결혼 이민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민권을 얻는 거와 같은 거죠. 결혼 이민자와 국제결혼에 의해서 자녀와 가족 구성원들을 모두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려고 하면은 출국하는 모든 국민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이제 관리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난민 인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 우리는 출입국 관리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거주하는 F2라는 이제 우리가 시민권을 얻죠. 그래서 체류 자격 결혼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입니다. 결혼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도 건전한 결혼 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그 중간의 역할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을 남성들하고 연결해서 결혼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지금 봤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 대한 문화를 조금 알게 하고 한국어도 좀 어느 정도 알게 해서 우리가 입국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어떤 다양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는 그런 어떤 중개업에 관한 이제 관리에 대한 관한법이 많이 생겼죠. 제한 외국인 등의 처우 기본법이에요. 정부 차원에서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처우하고 제한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이제 하게 되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도 외국인의 노동권, 기본권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이제 고용 허가제를 실시했고 2007년부터는 산업연수생을 합법적으로 군제 우리가 근로자로 허용하고 이제 고용 허가제가 포함되어 있죠. 이에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제정한 차별금지법도 이제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정책의 추진 체계는 지금 표에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 12-10의 다문화 가족 정책 추진 체계를
잘 보시고 이런 거로 하나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 하나만이라도 보고 이해를 하면 지금 내용을 다 숙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표를 중점으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정책의 추진 체계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서 시행했어요.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성가족부가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4차 기본 계획에 있어서 4대 영역 이제 48개의 세부과제로 법무부 교육부 등 이제 17개의 중앙행정기관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래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로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실천과제 3개와 국정과제 48개를 수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정책과 서비스 지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선생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시험에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가 다문화 가족을 우리가 대상으로 이제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통 필수 사업이 있어요.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이런 여러 가지의 자원 연계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죠. 또한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별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만 운영되고 있던 우리 기본 사업처럼 매년 연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다문화 특성화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이제 자체 예산으로 별도의 다문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죠. 다문화 가족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필수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이제 더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의 기본 필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다문화 가족 지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의 선택형이에요. 필수라는 프로그램과 특성화가 된 필수와 다르게 특성화되어서 선택을 해서 하는 거는 다르다. 그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교육사업법, 언어발달지원사업,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사례관리사업, 그 다음에 통번역사업, 그 다음에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있다. 라고 해서 가족정책의 서비스 지원에 대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선택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서 우리는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한국어 교육에 치중되고 있었고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서비스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장기적 전망으로 입국해서 국가적 차원의 국제사회에 대비한 미래 전략으로서 또는 적극적 인재 육성의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주의를 넘어서 다문화 수용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적 환경 조성이 되게 필요하다. 아직까지 문화적 다양성과 수용성의 측면에서 공존보다는 동아주의적 경향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정책 역시 다문화 가족이 보호나 돌봄의 대상이라는 시각, 문화 정체성에 대한 인정보다는 주류 문화 집단과 동등해지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다문화 이제 수용성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정과 문화 간 차이로 인한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통해서 다문화와의 사회, 통합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요구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내 다양한 유형별 욕구에 대한 지원이에요. 이제 북한, 이탈, 해외 귀화 동포와 귀화자, 난민 등이 능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내에서도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관련 지원이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정보 부족이나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써 서비스 접근과 이용의 어려움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이주 이민 여성도 중장년이 많아지고 다문화 자녀들도 성장하게 되면서 다문화 부모들의 연령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차가 많게 결혼하는 경향이 높아 향후 가족 생활에 있어서 주기상의 은퇴나 노후 준비, 자녀의 사회 진출 이런 것들이 생애 주기별로 이제 우리가 고려해서 정책들도 구상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실행할 준비가 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게 우리가 과제의 방향입니다. 부처 간의 협조 체계 및 전달 체계 간 협력 강화가 있어요. 우리가 다문화 가족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관련 정책을 함께 실시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도 세부 과제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조직들로 인해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정책 관련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되죠. 명확한 정책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책 총괄부처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가 마련돼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해야 되는 게 있고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또 진행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부처에서 서로 나눠서 진행하다가 보니까 이게 복잡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처 간의 사업을 조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조금 미흡한 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부처 간의 기능이 있어서 조금 이제 책임의 명료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도 하나의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정책 대상과 법적 범위의 확대도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아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정책 내용은 결혼 이주에 이제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양한 외국인 전반을 우리 아우르는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또한 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주인공이 이제 한 시청각 자료에 보면 우리는 성공적 적응의 자원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다문화 가족에게 갖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 향상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생각해 봅시다는 한번 문제를 더 점검해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가족정책이 1학기에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힘든 가운데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들어주고 열심히 우리가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이제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우리가의 강의로 좋은 강의로 또 우리 한번 만나서 네, 더 확장된 그런 교육이 우리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